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인간의 이기심은 도덕보다 먼저 태어난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이면 좋은 사람이 곁에 남을 거라 믿죠. 하지만 세월을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친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가족 사이에서도 상처 하나쯤은 남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솔직하게 바라본 철학자입니다. 그의 말은 때로는 차갑게 들리지만 한 번 마음에 들이면 우리의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모아 우리가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관계를 바라보면 좋을지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인간관계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오늘 그의 말이 작은 힌트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인간의 이기심은 도덕보다 먼저 태어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착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배가 고프면 자기가 먼저 먹고 싶고 위험하면 자기가 먼저 도망가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상처받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의견은 우리 행복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 그것에 지배당한다. 60대가 되면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친구 모임에 가면 여전히 비교하고 있지 않나요?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그 속에서 내가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줍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내 삶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한가, 건강한가, 만족하는가입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요. 이제는 정말로 내려놓을 때입니다. 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대부분은 단지 아는 사람일 뿐이고 아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실 낯선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외로움으로 느끼십니다. 나는 친구가 없나 봐 하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진짜 친구는 몇 명 되지 않는다고요. 대부분은 그냥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일 뿐이라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통하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기 전에 먼저 타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60대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의 선택, 친구들의 말, 배우자의 행동. 왜 저렇게 할까 싶은 순간들이 있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나도 어리석고, 당신도 어리석고, 모두가 어리석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실수하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타인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화를 내거나 고치려 들지 말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그것이 진짜 관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만나고 통화하고 무언가로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롭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일지 자유로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쉬워한다. 모임에 가면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듣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서 말이 많다고요.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60대가 된 우리는 이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조용히 듣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말하세요. 그것이 품격이고 지혜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당했기 때문에 화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형제자매 사이에서 재산 문제로 다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갔다면 그 후로 그 형제를 피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혹시 내가 먼저 잘못한 건 아닌지 되돌아보세요. 여덟 번째, 재산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60대가 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 지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까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용기라고요. 다시 시작할 용기, 혼자서도 괜찮다는 용기, 내일을 맞이할 용기.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게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아홉 번째, 행복한 사람은 자기 상태를 다른 사람의 상태와 비교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적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나는 집에만 있다. 친구는 자식이 잘 됐는데 내 자식은 평범하다.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 가족, 평온한 하루.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열 번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지만 필요한 것은 점점 더 적어진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비싼 옷.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60대가 된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뭔가요?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밥 한 끼, 통화할 사람 한두 명.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적게 필요하니까 적게 가져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비우세요.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11번째,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원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평생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나면
금방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12번째. 우리는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지만 행복은 오직 우리 안에만 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아서,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해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자식이 자주 와도, 친구가 많아도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13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기 때문이다. 60대가 되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14번째.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한 사람은 불평하고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부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결정한다고요. 똑같이 혼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외롭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다고 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관점을 바꿔보세요. 불행하다 하고 생각하는 대신 이것도 괜찮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15번째. 진정한 지혜는 적을 늘리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싸울 일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만듭니다. 자식과 다투고 친구와 멀어지고 이웃과 싸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기려 들지 마세요. 옳다고 증명하려 들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물러서세요. 한 번 더 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웃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15가지 통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의 말은 처음에는 차갑게 들립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배신도 당해봤고, 실망도 해봤고, 혼자가 되어봤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쇼펜하우어의 말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유 속에서 진짜 평화를 만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보세요.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평온을 지키세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혼자 살면서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적어지지만 마음은 더 가볍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들 때, 외로울 때, 상처받았을 때, 슈로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세상이야.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넘기세요.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이고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